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또 개편을 맞이해서 시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11시 지금 시작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2시간 진행해서 1시간으로 저희가 또 압축해서 신세계 찾아가게 되니까요. 시간 고지 다시 한번 좀 변경 없으시도록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장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 정석 투자 시간을 통해서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자, 개장 이후에 나스닥이 특히나 좀 급락하는 흐름 속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전문가님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장 분석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신세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저희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아울러 신세계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세계 함께해 주신 출연진 분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연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은 11시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또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기업 실적 이어져 오고 있고요. 또 외신들에서는 또 새로운 소식들이 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좀 지치기 쉬운 날들인데요. 오늘 1시간 동안이지만 좀 압축된 소식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나연 캐스터 통해서 전달해드릴 외신 소식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 저녁 신세계 어떤 마스터님이 신세계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월요일에 또 찾아오시는 분이죠.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월요일이 왔습니다. 항상 요즘 보면 월요일 날 급변동에 대한 흐름들이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보통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이제 보합 구간을 떼야 되는데, 얘네들이 요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트레이더 마켓이다. 트레이드 마켓이라는 건 굉장히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장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큰 그림들을 구사해 놓지 않고 그다음에 큰 보합 구간 안에서 그때그때 대응이 좀 필요한 장들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도를 하다가 깨지 못하면 다시 되돌리고 또 다시 막히면 다음 반대 구간들을 테스트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트레이더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얘네들을 매수다 매도다 확인하기가 어려운 장들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잘 대응한 길만이 수익을 잘 챙겨나갈 수 있는 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시장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1시간으로 변경된 첫 시간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선재 마스터님이 탄탄하게 챙겨드릴 이 해외 선물 전략 집중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개장한 지 지금 이제 30분, 35분 정도 지나간 시각인데요. 현재 시세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상황 살펴보죠. S&P 500 지수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장 현재 부근에서도 하락합니다. 2813.50포인트로 0.14%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이 장 초반부터, 개장 초반부터 하락세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7,230포인트가 방금 전에 이탈이 됐고요. 1% 넘는 하락세에서 지금은 0.98% 하락세로 7,228.50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보실까요? 유로FX 지난 금요일장 상승에 이어서 현재 부근에서도 반등합니다. 1.17달러가 회복이 됐고 1.17440달러 선인 0.3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20달러는 지켜가고는 있습니다만 초반대 흐름으로 좀 약한 흐름이죠. 0.03%의 보합권으로 1222.6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1.54% 상승한 70.08달러입니다. 오늘의 상승세로 70달러가 회복이 되고 있는 현재 시세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개장한 지 이제 36분 지나간 시각 속에서 여전히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세가 이어져 오고 있고요. 나스닥이 특히나 전일장, 금요일장 본장에서도 1% 넘는 하락이었는데 현재 부근에서도 1% 넘는 급락입니다. 거기에 크루드오일은 반대로 1% 넘는 상승세로 70달러가 회복이 된 시점입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지금 현재 구간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외신 소식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는요, 이 GDP 발표 얼마 전에 뵀었죠. 바로 4.1%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성장에도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 다우가 좀 0.3% 하락 마감했다. 이런 소식까지 함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주들의 지금 팡주들의 이런 불안 속에서 애플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7월 31일부터 또 이틀 동안 진행되는 연준의 FOMC도 지금 대기 중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알리안츠 수석 경제 고문이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 트레이더들이 예상한 수준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CNBC에 따르면 이 지금 연방기금 FF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9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면서 미국만 본다면 92%라고 믿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른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오는 역풍들로 인해서 이 9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50%를 넘는 정도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연준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강한 성장과 또 2% 목표로 움직이는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현재 성장과 또 인플레이션 수치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9월에 이 다음 금리 인상을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틀간의 논의 후에 FOMC는 다음 달 1일, 네, 8월 1일이죠. 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사실 이제 그때는요, 이 경제 전망 업데이트나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기자회견이 없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 회의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기자회견이 없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지금 연준은 사실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전적을 보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달에 이 파월 의장은 내년에 8차례 이 FOMC 회의가 끝난 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올해 지금 예를 보면요. 연준은 8번의 회의를 하는데 지금 4번만 지금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전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이제 뉴욕장 증시 개장 소식을 전달드리면서 이 글로벌 이슈로 전달드렸던 소식인데요. 바로 미국 증시에서 이 팡주는 있고 이제는 마가가 대세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예상외로 좀 이제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팡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팡 대신 이제는 마가, MAGA입니다. 이니셜인데요. 이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 슬로건으로 내건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자, 영어로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자, 이거거든요. 이 첫 글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팡주 대신에 이제 마가가 이제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200억 달러 가량 이 증발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페이스북 주식을 담았던 펀드의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악사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 그리고 벨리 기퍼스, 야누스 핸더슨 등 이 많은 지금 모건 스탠리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에 상당한 지금 익스포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악사의 프렘딩톤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에는 자산의 6.9%가량을 페이스북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5월 말에 투자 규모가 3,700만 파운드에 육박을 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 주식 비중이 영국 운용 펀드 중에서 가장 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펀드도 페이스북 주가 하락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4주 연속 미국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이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 ETF로 자금이 유입됐지만 미국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지 않고 중국 증시가 반등하지 않으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라는 마켓워치 보도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ING 네덜란드 은행 소식인데요. 유로 달러가 횡보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ING 은행은요, 이 드라기 총재가 지난주에 재확인한 이 유럽 중앙은행의 비둘기적인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받았지만 어떤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주 유로 달러가 1.1550 달러를 지지받으면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일 관련된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을 늘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죠. 알렉산더 노박은 한 컨퍼런스에서 이 원유 생산량 100만 배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배제하지 않는다. 오펙이 합의한 바죠. 하지만 지금 결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오펙과 오펙 비회원국 등을 포함한 위원회와 또 9월 열릴 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러시아가 하루 25만 배럴씩 늘리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까지 적어도 하루 8만 배럴 추가로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결정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무래도 요구사항을 좀 충족시키지 않을까,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상입니다. 계속해서 트럼프는 이제 오펙이 계속해서 더 증산을 해야 하고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러한 결정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경우에 이 오펙과의 생산량 합의를 사실상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지금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펙과의 조금 충돌이 예상된다는 외신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오일 관련된 부분은 오늘 또 이슈에서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현재 구간의 다양한 소식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마가라는 부분 또 새롭게 신규어로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 외신 쪽의 뉴스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FCS 이슈 토크의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FCS 이슈 토크입니다. 자, 저희가 1시간으로 저희가 추격되면서 이슈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9월물이고요. 기술주 불안 속에서 애플과 테슬라 등 실적 공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FOMC를 좀 대기하고 있는 현재 부근의 지수인데요.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S&P는 2,813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9월물입니다. 러시아 증산 확대 시사에도 이란과 사우디의 공급 차질 우려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부근에서는 70달러 선을 직격하고 있는데요. 1.65% 상승한 70.1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이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볼까요? S&P 500 9월물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술주 불안 속에서 애플과 테슬라 등의 실적 공개 기다리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고 또 FOMC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바로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수에 대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볼까요? 왜 웃으시죠? 들어볼게요. 즐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부분, S&P와 나스닥, 전반적인 다운 의견일까요? 네, 우선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죠. 네네. 이제 저희가 리딩 했던 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급락을 계속 한 번씩 추세 상단부에서 노렸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매수는 못 보겠다. 대신 제가 얘네들 매도 친 걸 그대로 홀딩을 한 계약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얘네들은 윗자리 시도하다 그냥 무너질 거라고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목표를 2830자리들, 그 다음에 2820대까지를 추세 목표로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시작이 돼서 빠진 거죠. 그래서 추세 상단부에서 그대로 유지해서 1차 목표를 이 구간들 본다. 그래서 우선은 거의 한 10명 중에 8분은 5일청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 아랫자리는 크게 좀 더 남아있는데, 얘네들 위 구간에서 매도로 빠질 확률 70%, 그 다음에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빠질 확률은 40% 미만이다. 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든지 반등 기다렸다 매도만 누른다. 오늘 관점은 2822 지수, 2822.5였나요? 그 지수들 맞고 재매도에 그 다음에 분할을 갖고 싸워야지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윗구간 매도보다는 좀 더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출렁거릴 관점들이 높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배팅 보는 게 저희가 이거였어요. 오늘 이제 아시아 시장 저희가 이제 저녁부터 리딩을 할 때 이 구간이 1차 저항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저가를 못 낮추고 계속 혼조세 될 가능성이 높다. 기다렸다가 아래 구간에서 매수 배팅에 1차 보고 위 구간들 계속 시도하는 애들이 못 가면 그때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오늘은 눌림에서 매수 쪽으로 본다. 그래서 쫓아가지 말고 오늘 저가를 깨지 않는 거에다가 손절을 잡고 배팅을 해보시라. 이렇게 사인을 드리고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2820 지수 아래 그 구간들은 굉장히 혼조세를 많이 띨 구간들이고요. 얘네들은 오버슈팅을 주고 나서 오버를 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고점을 못 높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량이 나오는 거죠. 차익 매물이. 그래서 완전히 매도 추세라기보다는 일봉상에서의 매도를 노리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차익이 나오는 겁니다. 추세 상단부, 일봉상에서의 추세 상단부는 쫓아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윗구간에서 눌림 주는 정도는 굉장히 노리기가 수월하죠. 그 다음에 오래 갖고 있기도 굉장히 좋고, 단지 이 구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고점을 높인 애들 차익을 노리기는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빼기는 좀 두렵긴 하죠. 그래서 반등 여력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위에서 급락을 줬다 해서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급락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지력에서의 반등을 주고 있죠. 저희가 사인 드린 자리고. 매수 사인 드린 자리죠. 그래서 얘네들 다시 시도하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못 높이겠다면 얘네들은 중간에 가다가 익절이 돼버리겠죠. 차익을 내기 위해서 이 구간을 넘어가면 익절을 잡고 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짧은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30까지의 가능성을 보시고요. 윗구간들이 계속 강하면 그때 익절을 잡고 끝내버리는 형태로 반등 매수를 보는데, 얘네들은 말 그대로 반등입니다. 추세가 매도에 추가적인 매도 가능성을 보는데 아직은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저가를 낮춘 애들이 상승 곡선으로 반등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추세에서 빠진 아이들, 차익이 나오고 거기서 오버슈팅한 애들을 다시금 매도로 가도 되는지 확인하는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아직까지 반등에 매도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관점에서 반등을 보는 거지, 얘네들은 전체 흐름은 아직은 반등한 애들 2830 지수를 맞고 지속적으로 길게 매도를 추가적으로 보는 게 유리한 관점이다. 그래서 좀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 미장에서 저가를 못 낮추는 반등을 노리시고요. 게다가 중간에 가다가 익절이 되면 무포, 익절이 안 되고 쭉 끌고 가면 2830까지 끌고 가시고, 매도에 단가 맞추는 분할을 해서 싸우는 유리한 관점이지, 얘네들을 단기적으로 추세를 매도로 본다, 매수로 본다 하기는 아직 좀 어렵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이 구간들 추세를 한번 깨서 보합 구간으로 오기 위한 매도를 한번 뺐었기 때문에, 가로저항점이 혼조세가 강하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구간으로 혼조세가 세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로 쳤다가 급락도 했다가 급등도 했다가 이렇게 싸웠으면 이 구간들에 들어섰을 때는 당연히 고점을 낮추기 위해서 급락을 한번 줬었고, 이 구간들 보합을 뛰기 위해서 출렁거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아이들을 눌러서 다시 추가적으로 2801 지수까지 끌고 가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매도도 충분히 기다렸다 하셔야 되고, 저가를 깨는 매도를 쫓아가는 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들은 이렇게죠.
얘네들은 무조건 매도를 본다. 그 다음에 여기 막은 애들은 오늘 매도를 볼 수 있는데 저가를 못 깨기 때문에 매수는 아래 구간에서 지켜서 돌린 걸 보고 다시 걔네들이 정리가 되면 윗 구간 매도에 아래 구간 매수를 다시 대기하는 좀 복잡한 매매 전략이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추세는 매도로 빠져서 짧은 반등을 주더라도 하루 정도의 반등을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가능성은 고가를 맞고 매도를 치는 걸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차익을 지속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FOMC에 대한 9월 달의 가능성도 또 약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점에서의 차익을 되돌리고 그거에 대한 요행으로 추가적인 급락을 볼 수 있는지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거나 매수를 보지 마시고 고점에서 한번 밀리면 보합을 뛰다가 다시 고점 올라왔을 때 되돌림 볼 수 있는 추가적인 가능성의 매도를 보시라. 그래서 오늘은 저가를 깨지 못하는 작은 반등을 보시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입절이 되면 2830을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도를 대응하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소폭 반등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고 또 고점에 대해서도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대와 좀 반등에 대한 부분, 매도적인 부분까지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좀 빠지고 좀 짧은 반등으로 이어가는 큰 그림 안에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FMC도 기다리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좀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는 상황인데 자,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945님 보내주신 문자인데 마스터님 그렇다면 나스닥은 하락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시는지 나스닥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S&P는 그렇고 나스닥이 지금 뭐 지난 금요일도 좀 세게 밀렸고요. 오늘도 좀 센 흐름이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얘도 나스닥하고 오늘 똑같아요. 그래요? 보면 네. 이제 틱에서 한번 볼게요. 틱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대 리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리를 바로 안착을 못하면 저가를 깨지 않는 애들로 얘도 눌린 매수를 잡는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잡혀서 가고 있는 중이죠. 한마디로 얘네들도 이 구간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반등을 주는데 나스닥이 매도가 더 세죠. 네. 추가적으로 그래서 매도를 칠 때는 저도 나스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S&P를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면 나스닥도 똑같아요. 우리가 7,300 지수를 매도 목표로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안정권으로 얘네들은 매도를 처음에 고점에서 칠 수 있는 게 이 구간이었겠죠. 그러면 그 S&P랑 똑같이 얘네들 아래 구간 칠 수 있는 가능성은 40%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에는 이 자리를 맞고 매도를 치는데 저가를 크게 못 낮추기 때문에 저가를 낮추면 계속적으로 반등을 주는 그림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단부 제약을 두고 싸우는 그림이겠죠. 얘네들 이제 꼭지점부터 꼭지점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매도를 노려야 되는데 아래 구간들 지지력이 강하죠. 네. 이 구간들. 그러면 지금 가로저항 매물대는 이 구간이 있겠죠. 네. 그러면 매도는 추가적으로 올라왔을 때 반등 매도를 치는 게 좋아요. 7,350 지수 위에서 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급락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올청을 안 하고 한 계약씩을 계속 들고 있단 말이죠. 네. 이 고점에서. 그래서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날 뭐 올청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얘네들 추세를 깨는지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딱 추세 지지 저항이죠. 아직 깨지 못한 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참고할 게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보조 지표는 깼는지, 얘네들은 넘어가는지, 추세는 깼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반등을 주고 하니까 보조 지표도 못 깨요. 한마디로 히든 다이버나 다이버가 뜰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이거다 저거다 확정 못 하지만 얘네들은 계속 매도 배팅을 하고 있어야죠. 여기서 매수를 잡을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등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막히는 매도를 봐야죠. 그래서 추세를 좀 더 길게 보고 싶습니다. 뭐 저도 뭐 계속적으로 지치니까 얘네들이 급락을 크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뭐 정의가 들어갔긴 하지만 얘네들 또 추가적으로 반등해도 매도 칠 거고요. 빠져도 어차피 매도를 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 다시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얘네들은 고점 올라온 애들 매수 치지 말고 매도 쳐서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5월달 지지력까지의 가능성을 롱포로 보자. 7,000지수 확인하는 것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대신 월물이 변하니까 중간에 익절하면 또
어느 정도 지나가면 차올물로 자꾸 계속 배팅을 해야 되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 시간 안에 이제 타이밍도 중요하죠. 빨리 빠지지 않으면 월물이 바뀌기 전에 빠지지 않아 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월물이 한 뭐 15일, 20일 남아버리면 차월물 대응한 게 더 낫습니다. 그 진폭이 좀 작더라도 뭐 리스크 관리도 될 거고 뭐 갈 때도 좀 적게 가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 내에서 반등을 크게 안 주고 다시 빠지는 걸 보고 말씀하신 대로 보려면 추가 매도 그림을 보고 얘 추세를 깨기 위해서 고점부터 계속 저희가 매도를 끌고 왔기 때문에 아 지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얘네들 고점 깨기 전에 빠지는 거지 얘네들은 추세를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반등해서 뭐 7340 지수 부근 오면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도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얘네들이 빨리 안 빠지더라도 이 정도 혼조세 뛰는 건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빠진 거에 2배수 정도의 급락을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시황부터 그 다음에 미국 기술주들의 약세,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실적의 둔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국과의 갈등, 그게 이제 뭐 주다 말다 하겠죠. 시황도 뭐 긍정적이었다가 또 묻어내졌다가 걔네들 계속 보면서 이걸 뚫는 걸 보는 거고 얘가 뚫으면 새로운 관점 내에서 단가를 7250 지수 위에다 맞출 걸로 여유있게 분할로 길게 다시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끌고 갔던 것처럼 여유있게 추가적인 급락을 보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단타 매수 쪽은 짧게 보시고요. 오늘 월요일이고 뭐 그러니까 뭐 S&P 정도나 주고 있고 나스닥은 저가를 낮추고 반등을 하고 계속 그런 그림들 만들고 있잖아요. 네. 미장 전에도. 그래서 저가를 깨기는 아직 무섭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나는데 우리가 두려운 것처럼 세력도 두려워요. 그래서 뺐으면 위에가 막히는지를 확인해야지 마음을 먹고 추가적으로 밀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중에 얘네들이 단기적인 반등을 이렇게 해서 단타를 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여기시고요. 단타를 보시다가 익절이 되면 충분히 올라왔을 때 다시 매도로 돌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혼조세를 띄면 우선은 부하 감망을 하시다 기다렸다가 다시 매물대부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라는 거는 고점을 넘어가더라도 얘네들 다시 깨고 오는 애들이고 지금 얘네들이 어제 오늘 매물대였기 때문에 1차 매물대고 그 다음에 단가는 이 위에 맞추는 싸움을 해야지 여유있게 롱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단타 매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추세는 우선 막히는 애들이 있더라도 반등한 애들 길게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월요일이고 반등이 좀 여력이 있어서 오늘 눌림 매수 주력으로 드린 거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지수 같은 경우 나스닥이 좀 매도세가 좀 센데 일단 뭐 추가적으로 이 저점을 깰지에 대한 여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좀 홀딩으로 매도 가지고 계신 분도 워낙 좀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확인하셔야 되겠고 현재 부근에서는 일단 단타 매수적인 관점으로 짧게 매수적으로는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와 나스닥을 비롯한 지수에 대한 상황 저희가 또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매수는 좀 짧게 보시고 매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추세적으로 좀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박나연 캐스터 뭐 앞서서 이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FOMC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도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지금 2분기 실적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이제 실적 호조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지금 명암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페이스북의 급락도 있었고 또 넷플릭스도 지금 사실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엇갈린 2분기 실적 및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다소 이제 약보합세의 상승 출발했다는 개장 소식을 좀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신세계가 10시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10시 반에 개장 소식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앞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상황은 이제 개장 소식이라기보다는 현재 이제 추세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7월 31일부터 8월 1일 이제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회의 때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지금 기자회견이나 지금 연설도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더더욱 별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9월과 12월 나머지 두 번에 대한 인상은 하반기 9월, 12월에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좀 지배적인데요. 물론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외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U와 회담이 있었고요. 또 중국과는 계속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탈리아 총리를 지금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와 함께 지금 이탈리아가 또 유럽에서의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만들어내는 나라인 만큼 그 결과가 또 통화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보면은요, 주말에 굉장히 트위터를 많이 올립니다. 많은 소식들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짜 뉴스다, 항상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 미국 언론들과 항상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뮬러 특검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셧다운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민법에 대한 표결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또 예산을 좀 달라고 계속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민법 개정에 동참하지 않으면 즉 일시 업무 정지죠. 셧다운을 하겠다라고 역시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이 패턴이 비슷한 데다가 그리고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떤 것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따져보면 앞으로의 행보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외신의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민주당이 장벽을 포함해서 국경 안전을 위한 이민법 개정에 표결하지 않으면 기꺼이 정부 셧다운을 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 비자 추첨제를 없애고 메리트에 기반을 둔 이민제도로 가야 한다면서 훌륭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야 된다. 선별해서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 폐쇄를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도 이민법 개정안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 셧다운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 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매체가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라면서 또 강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편 지금 중국은 영국과 지금 자유무역 협정 FTA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이제 정식으로 FTA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것으로 보이는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또 제레미 헌트 신임 외무장관이 지금 중국에서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렉시트 이후에 FTA를 논의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이 헌트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국은요, 이 브렉시트 이후에 미국과도 지금 FTA를 추진할 방침에 있습니다. 지금 리안 폭스 국제무역부 미국 장관이 미국은 영국의 최대 단일 무역 파트너이자 외국인 투자국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사실 지금 브렉시트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브렉시트 발효일이 내년 3월 29일이고요. 또 영국과 유럽연합은 오는 10월 중순 EU 정상회의 전까지는 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좀 많은 변동성이 지금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지금 이제 지수 S&P나 여러 가지의 지수 부분은요, 이 트럼프의 또 여러 가지 행보, 이제 주로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국내 정치와 또 외교적인 행보를 그에 맞추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외신 쪽의 소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FOMC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좀 외교적인 부분에 집중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7월 31일에서 8월 1일에 이어지는 FOMC 또한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한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오늘자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엔 지금 역시도 $70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56%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선재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해 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 좀 예상했던 것 같아요. 건망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막 시장을 보신 시청자분은 여기서 무엇을 들어가야 될지 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크루드 저번 주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선 그래요? 차트 좀 볼까요? 네네. 굉장히 많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 고점을 높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수를 한 2번 정도 건드리고 다 매도를 쳤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월요일 날 급락을 한번 줬었어요. 그 다음에 미장 초반까지 항상 매도로 빠졌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최고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날도 고점에서 빼주고 다시 고점에서 또 미장까지 매도를 줬어요. 계속 미장이 발현되고 30분이 지나서 매수로 쳐올렸던 그림들입니다. 그게 많이 올라갔죠. 우리가 얘네들 배팅한 게 이렇습니다. 매도를 보고 매수를 잠깐 건드리고 매도를 봐서 미장까지 먹고 익절한 사람들 재매도 쳤는데 얘가 물려버려서 얘네들 그냥 버티자. 그래서 다음날 도망쳐 나오고 또 위에서 매도를 치고 재매도를 또 쳤는데 또 물렸어요. 그리고 다시 매도로 빼서 먹고 다시 재매도를 쳤는데 얘네들이 목요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지막 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빼먹고 익절하고 끝냅시다. 미장 안 하실 분들, 그분들은 다 엄청난 수익을 얻었겠지만 추가적인 저가를 낮추려고 보는 사람들은 새벽에 물려서 다음날 다시 수익으로 나와서 또 치면 또 물리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배팅을 얘네들 70달러 넘지 못한다. 그리고 68.35까지 끌고 가고 35에서 매수로 돌려라. 이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걸 목요일 날 드렸는데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얘네들이 어디로 갈까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먹을 건지 결정해야 된다. 그렇다면 장은 고점을 높이는 장이었어요. 기껏해봤자 100개 올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얘네들은 장중에 아침부터 미장 11시까지는 계속 매도장이었어요. 아시아 유럽장은 고가였고. 자, 그래서 걔네들이 수익이 많이 나고 해서 8만 불 수익을 딴 사람분도 있고 또 불만도 있으신 분도 있겠죠. 특히 목요일 날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4일 동안 거래하는데 총 손실이 4,000원 났대요. 4,000원이요? 네, 4,000원 손실이 났답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다 수익 나고 롱포들은 이제 수익도 내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번 주 수익으로 해서 8만 불 따고 10,000불 따고 거의 1억이죠. 걔네들 배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본인이 여기서 왜 매수를 잡는지 모르겠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랬어요. 얘네들은 분봉상에서의 그림들 우선은 얘 추세를 넘어갔다. 68달러 68.80을 넘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수가 맞다. 그래서 두려운지 알겠는데 얘네들은 70달러 못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 매도 치자. 그래서 매수를 잡아야 될 조건들 2가지, 매도를 쳐야 될 조건들 7가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5가지에 2가지 정도를 설명해서 얘네들이 일봉상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수 추세다. 단 얘네들은 이거 못 넘어간다. 어떻게 월요일부터 한번 눌러서 꾸역꾸역 와서 얘네들이 이걸 칠지언정 얘네들은 눌림을 주지 못하면 이걸 배팅하고 갈 세력들은 없다. 그래서 거의 사정을 했어요. 내가 이거 70달러 넘어가면 68.30까지를 안 가면 우선은 휴가를 가겠다. 리딩을 쉬던지 휴가를 가겠다. 제발 좀 하자. 자, 그래서 얘네들 월요일 날 오전까지 늦으면, 빠르면 목요일 날 새벽, 늦으면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새벽까지 68.35까지를 매도로 노리고 3호부터 매수로 돌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급락을 봤었죠. 1차 목표 40, 그 다음에 20 테스트, 그 다음에 80에서 많이 빼먹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80을 뚫었기 때문에 80에서 정리하는 것도 많은데 매수는 무조건 3, 5 아래서 잡으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 주 마지막에 얘네들 급락에 얘네들 매수를 잡고 마무리 지었는데 이제 관건은 이거죠. 오늘 50을 맞고 저희가 매도로 싸우겠다 그랬었어요. 우선은 보합 혼조세를 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인지 보겠다. 근데 유럽장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기 전에 또 매매를 열심히 하고 갔겠죠. 자, 우선은 여기서 30대 매도에 50대 한번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윗구간도 너무 셌지만 우선 13에서 매도를 쳐서 94까지 정확하게 목표를 한번 드렸고요. 20틱입니다. 그 다음에 오기 전에 9시 10분에 정확하게 이 자리 매도에 제가 90대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는 걸 보자. 그래서 또 사정을 했어요. 제발 좀 하자. 얘네들은 바로 못 넘어간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시장, 미국장에서 우리처럼 매도를 치고 매수를 끌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서 매수를 한번 익절하고 보합을 보려다가 얘네들 놓치고 위에서 반등 매도를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매도를 두 번, 세 번째 보고 얘네들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90부터 70이 지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전반적인 흐름들. 자, 걔네들은 뭡니까? 분봉상에서 추세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매수가 셉니다. 얘네들 90을 지지했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 바로 넘어갈 세력들의 용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얘네들 매도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매수를 돌려서 끌고 가는 도중에 저희가 고점부터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익절을 잡고 매수로 끌고 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미국 애들은 매도를 치고 매수를 잡고 일어나고 보니까 많이 왔어. 그리고 걔네들이 200핍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바로 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큰 리스크인데. 그럼 얘네들은 아랫 구간들이 지지되는 걸 확신이 들어야지 추가적으로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윗 구간에서 50핍 내외에 반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적으로 성공시키고 온 거죠. 한마디로 오늘 매물대는 20핍마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50개를 올리고 25개에서 30개를 돌리고 다시 50개를 올리고 다시 20, 30개를 돌리고 그렇게 싸운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 아랫 구간의 저항점에서 50개가 왔으니까 매도를 쳐서 20개를 정확하게 빼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가에서 50개가 왔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시 되돌림 보고 그 다음에 익절을 하신 분들은 고가를 높이기 시작하면 고가부터 매도를 치라 그랬죠. 그리고 나는 90 테스트를 간다고 본다. 믿어달라. 그래서 얘네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90대부터 70대로 오늘 계속적으로 지지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미국 애들이 고점을 70달러를 완전하게 안착을 해서 이번 주 추세를 매수로 낼 거냐입니다. 이건 미국 애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애들은 들어와서 한번 차익을 냈습니다. 자기들이. 그 다음에 강한 저항점을 깨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 과제가 얘네들 추세를 넘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얘네들 추세를 무작정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랫구간 지지력이 강하게 지지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물론 추세에서 68.35를 매수를 드린 이유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지력이 강력했지 않습니까? 이때 매도를 친 이유와 지금 단타를 몇 번을 드린 이유는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추세를 인정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은 오늘처럼 부합을 보셨다면 내일부터는 다시 추세에 안착한 이후의 눌림 혹은 그렇죠? 네. 69.70대가 빠진 이후에 부합, 매도 눌림. 그래서 우선 좀 관망하시고 나서 네. 미국 애들이 추가적으로 70달러로 완전하게 안착하는지를 보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근에서의 관망에 대한 의견, 이전에 가격대 복귀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앞서서 오프닝 이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 쪽에서의 증산이 좀 또 오펙 쪽과 또 부딪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네. 네. 오늘 오일 관련 소식들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오일 가격은요, 지금 이란의 제재가 지금 11월이 계속해서 가까워 오고 있고, 또 우려 때문에 이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또 무역 분쟁은요, 지금 EU와는 조금 해결을 좀 보지 않았나 싶은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이 상승폭을 좀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PBM 오일 협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팎으로 요인들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다. 즉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에 이 배럴당 앞으로의 이 15달러의 가격은 바로 이 이란 제재 부분이 결정할 것이다. 자, 앞으로 이제 상승분에 대한 이 15달러라는 범위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베스트 시나리오는요. 지금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소 좀 완화하면서 이란은 이 수출량을 하루 500에서 한 70만 배럴 정도가 감소가게 되는 것이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는 하지만 더 강경하게 최대한의 압박을 하면서 하루 200만 배럴 감소를 지금 추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는요, 지금 이렇게 빠른 성장세와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오일 가격이 이번 주에 좀 변동이 심할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한다 측에서는요, 역시나 이번 주 오일 가격에 큰 변동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은 가격을 좀 짓누를 것이고 사우디의 이 수로 차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 이슈는 명백한 호황세에 촉매는 되지 않을 것이다. 즉 가격 상승을 좀 부추기는 데는 좀 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의 오일 시추 장치 오랜만에 나온 이슈입니다. 7월 27일주에 3개가 추가됐고요. 3주 만에 좀 처음으로 지금 늘렸다는 이야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제 러시아의 그 에너지 장관이 발언을 한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계획치보다 좀 더 많이 원유 생산을 좀 늘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지금 하루 25만 배럴씩 늘리는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까지 적어도 하루 8만 배럴 추가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PBM 또 오일협회에서는요. 이렇게 리비아의 또 생산 차질과 베네수엘라의 또 여러 가지의 상황, 또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에 오펙이 처음에 계획했던 하루 100만 배럴 증산이 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외 국가들이 증산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증산은 이제 트럼프가 환영할 것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상을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는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지금 경고하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증산에 계속해서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이 다가오면서 역시나 오일에 하반기 많은 이제 이슈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주목하면서 오일 이슈 여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외신 쪽의 뉴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상담 좀 접수해주신 부분들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질문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앞서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좀 짚어드렸는데 달러 인덱스 질문 유튜브에 주셔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잠깐 달러 지수 좀 짚어주세요. 오늘 원웨이가 좀 크게 나옵니다. 라고 유튜브에 질문을 남겨주신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는 94.06까지 내려오면서 최근에 95선이 이탈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94까지 초반까지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5일 좀 빠지는데요. 네. 달러 인덱스 말씀하시죠? 네네. 달러 좀 빠지네요. 네. 우선 달러 인덱스 차트가 여기서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5지수로 아직은 못 넘어가고 있죠. 걔네들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95지수 위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FOMC의 가능성은 지금 그 외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뭐 대단한 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힌트로 인해서 9월달에 9월달 이후에 언제 시기 앞으로 2번 정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관망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 템포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가죠. 그렇다면 우선은 불확실성은 확실하지 않은 건 불확실성이다. 그 다음에 그거는 악재다. 그러면 악재에 대한 거는 이거죠. 달러 인덱스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익들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위에 돌파를 할 수 있냐 없냐의 구조 내에서 아직은 추세를 지키고 있는 라인들이죠. 그래서 추세를 지금 아래 저가 구간에서 추세 지지력들 보면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점 95지수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혼조세라고 보시고요. 우리가 저가에서 계속적으로 유로 달러하고 골드를 눌림목에서 신저가에서 매수를 잡은 이유는 아직은 고가 안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간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세 보자면 유로 달러하고 달러 인덱스 보시면 유로 달러하고 걔네들을 보시겠지만 우선은 금요일 날 무너졌던 자리들 차트 한 번만 볼까요? 네. 통화해서 유로 FX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렇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달러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1.17100대가 무너졌었어요. 저번 주에. 한마디로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달러가 강했다는 이야기죠. 강한 데다가 이제 강해서 다시 눌림을 주고 있는 거죠. 얘 차트를 반대로 보면 되니까. 하지만 아직 달러가 하루 종일 강하다 해도 아직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유로 달러가 아직은 보합 구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빠진 이후에 다시 눌림목에서 매수 배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17100대를 중심으로 얘네들은 강한 혼조세를 띈다. 한마디로 이제 FOMC를 앞두고 얘네들이 고점에서 이제 그거의 가능성이 있으면 안착을 해서 저항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합을 띄면서 다시 고가 테스트를 가는 거지 아직 돌파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걔가 계속 갔다면 유로 달러가 이미 밀려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반등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한 상태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유로의 강세와 그다음에 달러의 강세가 아직은 혼조세고 유로의 강세를 꺾을 만큼 달러가 아직은 완전하게 강하지 않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들 지속적으로 저번 주에도 질문하셨던데 96지수 이상 갈 거라고 제가 보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1월 달부터 계속 매수해 92지수 확인하고 95지수로 확인했지만 그 윗자리를 다 보고 있다. 달러 인덱스는. 그렇기 때문에 눌림 혼조세에서 계속 매수 쪽 배팅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매수 배팅입니다. 아직.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점을 이으시고 강하면 이제 고점을 테스트하는구나. 그다음에 고점을 안착한 다음에 추가적인 고점을 본다. 그래서 돌파 안착하기 전에는 그냥 계속 테스트하는 거라고만 추세를 유지하고 가는 거라고만 인지하시고 싸우는 게 아직까지는 딱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다른 종목들 좀 접목할 것이 많죠.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빠르게 마지막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0359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크루드오일 한계약 매수 진입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라고 문자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정말 빠르게 포인트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뭐 이렇게 보시죠. 네. 오늘 69.70대 매수 대기를 하시죠. 69.70. 70. 70이에요. 네네. 네. 지금 90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림 보시면 얘네들을 넘어가는 싸움이나 못 넘어가는 싸움을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깨는지 못 깨는지는 90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오지만 얘네들의 마지노선 70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70대를 지키는지를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네, 65부터 50대를 뚫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수를 유지하려면 50부터 60대 지지하기 위해서 70부터 배수진 치고 싸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 좀 고생할 수 있겠죠. 지금 오늘 바로 돌파가 없다면.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공격적인 매수는 70까지 기다리셨다가 얘 배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가를 지지하고 갔었잖아요. 네. 얘네들 68.30대는 우리가 목요일부터 봤던 누구나 볼 수 있는 이거 분석 못했고 이걸 자리를 매도의 매수까지 못 잡았다면 좀 문제가 있죠. 걔네들 지지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아래 구간은 분할 단가로 단가 맞춘 싸움으로 끌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시면 차우물 배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 추세를 넘어가는 배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단타가 아니고 롱프로 보시려면 차우물로 이동하셔서 배팅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지금 세력들도 일반적으로 12월물, 1월물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롱프에 대한 거는 좀 차우물 배팅하는 거 10월물, 11월물 배팅하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해외 선물 전략과 상담까지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손재 마스터님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짧고 굵게 말씀 드릴까요? 네, 요즘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그다음에 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뭐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분이 있으면 하시고요. 명분이 없으면 짧게 끊어 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항상 수익은 챙기시고요. 수익 안 주는 자리는 없습니다. 명분이 있다면 그 자리는 항상 확인하고 항상 수익을 주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익절로 손절 잡는 것처럼 익절 대응을 해서 그 그림에서 한두 번 빼 드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지켜나가는 게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신세계 1시간으로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